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8.3%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퍼지면서 뉴욕 증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욕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3.94% 떨어졌고 S&P 500은 4.3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5.16% 폭락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이 5에서 7% 하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11일 이후 2년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다 추가 금리 인상 관측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탓으로 해석됩니다. 물가가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경우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더 강화될 거란 시장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 1% 이상 올리는 이른바 울트라 스텝 실현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The Fed's in a tough spot. They've been in a tough spot all year. And there has been some speculation after today's CPI number that they may go 100 basis points in September, next week's meeting. 실제 오늘 증시 중간 금리 1% 이상 인상 확률이 32%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1990년대 기준금리를 통화정책 조정수단으로 쓰기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울트라 스텝을 밟은 적이 없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7월 0.5%포인트 인상에 이어 유로화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크게 뛰면서 지난달 유로화를 쓰는 19개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9%가 넘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We took today's decision and expect to raise interest rates further because inflation remains far too high.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잭슨 홀 회의에서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강경한 금리 정책을 확인한 겁니다. We need to act now forthrightly, strongly, as we have been doing, and we need to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특히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고 취업률도 높은 수준이라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21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다시 한번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이어 내년의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유럽 경제가 역성장해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자, 물가도 뛰고 금리도 뛰는 지금 경제 상황, 경제팀 고은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네. 자, 금리 1년째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대출이 있는 분들 정말 힘들어질 텐데요. 네, 금리가 오르기 직전,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에 대출받았던 분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자가 불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은 6개월이나 1년마다 금리가 바뀌거든요. 네. 작년 작년 8월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2.88%였습니다. 4억 원을 빌렸다면 한 달에 원금과 이자 합해서 166만 원을 갚으면 됐는데요. 그런데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치면 네. 갚을 돈이 212만 원이 됩니다. 많이 오르네요. 한 달이면 약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신용대출도 비슷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이제 사라진 거군요. 네. 아파트 거래가 지금 뚝 끊겼죠? 네, 꽁꽁 얼어붙었다, 빙하기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8월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1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8월 평균 거래량이 7,100건이니까 이 정도면 집 사려는 사람이 아예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용산구와 중구의 아파트는 딱 한 건씩 거래가 됐고요. 관악구는 3건입니다.
등록은 다음 달까지니까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사실상 최저 수준입니다.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1% 하락했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0.18% 빠졌습니다. 일주일 하락폭으로는 10년 만에 최대입니다. 자, 이런 고물가, 고금리 상황 이게 언제쯤 좀 꺾이게 될까요? 네,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 전망치도 내놨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4.6%, 하반기는 2.9%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는 돼야 물가 상승세가 좀 꺾인다는 뜻이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내년에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지 않냐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시든지 이익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도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은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